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 하나가 요번에 상임위에 통과를 못 해가지고 29일이 이 20대 11일이 20대 이제 국회 마지막이죠. 여기에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가 돼요. 폐기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라 21회 때 재발의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통과가 거의 이것도 확실시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죠? 다 잊어먹었네. 6월 1일 날 기준이에요.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낸다는 얘기죠. 따라서 6월 1일 날 통과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는 거의 99% 통과가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가 돼요.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된 개정안은 똑같이 통과가 될 거고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속상해요. 왜? 세금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타깝게 내가 오늘 선물 받은 기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런 거 배웠죠. 세부담 상한이라는 거 배웠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 말하자마자 몇 페이지에 있나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말로 한 다음에 고쳐드릴게요. 이거 배웠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150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얼마죠? 300이 됐다고 그랬죠. 요게 다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은 200% 그대로, 그 다음 1세대 3주택 이상은 300%. 그래서 150, 200, 300. 기억나나요?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100분의 200, 200%인데 300%로 국회 통과되기 거의 확정적인데, 요게 올해 불발이 됐으니까 100분의 300이 아니라 2주택은 100분의 얼마? 200. 요렇게 공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100분의 얼마? 300. 나머지는 100분의 얼마? 150. 요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싸우고 막 이러는 죄송합니다. 내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대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올해 세금 수입이 엄청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걸 한번 먼저 고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보면은 나중에 그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해볼게요. 30쪽 보면은 맨 밑에 4번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세부담 상은 100분의 150인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동그라미 2주택. 2주택은 공부하기 편하게 그대로 100분의 얼마? 200으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미안해요. 요건 또 정부의 소식통에 의해서 틀림없이 요번에 가결이 될 거다 해서 올 초에 2월달 국회 때 통과되기로 했던 게 이렇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앞서가서. 그래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데 핑계김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처음? 요분들은 오늘 첫 시간이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기절하실 수 있으면 기절하셔도 괜찮아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오늘만 견디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건 5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워요. 무조건 하셔야 되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등기나 등록할 때 뭘 내야 되죠? 등록 면허세라는 걸 냅니다. 그 다음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죠? 종합부동산세. 요게 지금 굉장히 말썽이죠. 그랬더니 엊그저께 총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은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완화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조만간에 완화책이 또 나올 거예요. 다만 올해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될 거니까 TV 뉴스에 종부세 일어나니 나오면 절대로 TV는 보면 된다 안 된다? 보지 말아요. 시험 볼 때까지는 뉴스 프로그램 보지 마세요. 왜? 몰랐을 때, 이걸 안 배웠을 때는 뭐 들어도 모르는데 조금 어설프게 배우다 보면은 방송에서 나오면 그냥 귀에 꽂혀요. 이거 나 들었던 건데. 여러분은 올해만 잘 알면 되죠.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우리가 내년은 내년에 개정된 걸 배우면 되고 올해 시험은 올해 확정된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팔면 뭘 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5가지 조세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세 총론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금들을 조세라 하고 이러한 세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총정리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배워야 될 조세 5가지에서 사용하는 이론 총정리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전에 미리 배우니까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조세 총론은요, 자, 작년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만 3문제예요. 요 배웠던 내용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세 총론은 굉장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해보자. 조세 총론. 조세 총론은 뭐냐? 세금을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 그럼 세금에서 사용하는 이론을 총정리한 단어를 뭐라고 그런다? 총론이라고 얘기하죠. 전체적인 거란 얘기죠. 일부를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개론이란 말을 쓰고 전체적인 건 뭐라고 그러죠? 총론. 그래서 민법도 전체적인 건 뭐라고 그러죠? 총칙이라고 얘기하죠. 제일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쪽에 나와 있는 조세 개념과 분류 중에서 첫째 밑줄 국세와 지방세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국세가 뭔지 지방세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항상 조세라는 건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사는 게 먼저예요? 파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사고 판다고 그러죠. 따라서 요게 바로 순서가 돼요. 요거대로 세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동산을 일단 먼저 사야 되겠죠. 살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요게 1순위죠. 1, 2.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재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이걸 팔아버리면 뭘 내죠? 양도소득세. 요 순서를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사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 5가지 순서를 알면은 앞에 자 지방세와 지방세 몇 글자예요? 지방세 앞에 3개는 바로 지방세고 뒤에 2개는 뭐가 되죠?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세요. 지방세나 국세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취득세 보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뭐가 돼요? 지방세. 지방세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지방세다 그러면 취득세는 제일 높은 상급기관이 가더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어디 할까요?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는 상급기관이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가요? 특별시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특별시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가져가느냐? 부반장이 가져가요. 따라서 구청에서 가져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다. 취득세 누가 가져가요?
광역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가져가요? 구청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구세라고 얘기하고, 또 이거죠. 강원도 횡성군이다. 강원도 횡성군이다. 취득세 누가 가져가요? 도청에서 가져가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죠? 군청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 노노노. 충청남도 천안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요? 도청에서 가져가요. 그럼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가져가요? 시청이 가져가는 거죠. 요 개념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취득세는 제일 높은 단체에서 가져가죠. 광역단체라고 그러죠. 어디가 됩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특광도세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재산세는 시, 군, 구에서 걷는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시, 군, 구세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취득세는 광역단체다. 특광도. 재산세는 기초단체다. 시, 군, 구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요 뜻 이해 가시나요? 억지로 외우지 말아요. 외울 건 예뿐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혼자 튑니다. 지방세예요. 지방세면서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광역시, 특별시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죠? 구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런데 자, 강원도, 충청남도 도 지역에서는 도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면서 도세며 구세다. 혼자 튀니까 얘만큼은 꼭 알아둬야 되죠.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면서 따라해봐요. 도구세, 개세, 혼자 튄다는 얘기죠. 도구세, 개세란 얘기죠. 이 유머도 이제 안 맥히네. 자, 해서 우리가 취득세와 재산세는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광역단체가 가져가는구나. 재산세는 기초단체 가져가는구나. 그런데 등기에 관한 것만큼은 도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세니까 특별히 공부할 거 없어요. 왜? 국세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세무서에서 관리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국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더라. 끝. 이건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나와 있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박스는 안 보셔도 돼요. 박스 밑에 등록면허세 혼자 튀니까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속한다? 도구세다. 도세면서 구세다. 그러니까 경기도다. 도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다. 그럼 구청에서 관리한다. 요거 공부할 때는요,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구청에서 관리가 된다. 구세란 얘기죠.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5월, 6월 달 공부 중에서는요, 이번에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니까 처음 오신 분도 그거에 대한 표시해 드린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 볼 거 없어요. 2번. 이쪽 뒤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괄호 6번 밑줄 독립성 여부에 따라 알아두셔야 되겠죠. 독립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이따 하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부터는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계산 문제 어려운 것까지 다 할 거예요. 오늘 아주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 체계로 돌아가서 쉬운 것만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것, 뒤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미리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왜? 한 번에서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합니다.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했으면 뭐가 되느냐? 요거죠.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독립세.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느냐?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줄임말이 아니에요. 얘는 조세가 아니야. 쫓아다니는 세금이라는 뜻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독립세는 본세라고도 얘기한다.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결에 관한 것은 요걸로 복습하면 돼요. 볼게요.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독립세죠. 취득세만 내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쫓아다니느냐? 농어촌 특별세. 얘는 쫓아다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가세. 그럼 요건 몇 프로가 되죠? 10%. 같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0%. 연결은 기본입니다. 다른 건 하나 나와서 쉬워요. 얘는 두 개 나오죠. 좀 이따가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니느냐? 지방교육세. 재밌어요. 지방교육세는 항상 일정해. 몇 프로가 된다? 20%. 그 다음에 재산세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재산세 내는 분들. 재산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20%. 연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가 곱빼기 20%가 부과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는 10%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특별히 몇 프로? 20%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양도인데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는 똑같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해보죠. 소득세. 소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소득세는 부가세라는 게 없고 따라다니는 세금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복권에 당첨이 됐다. 소득세 띄고 또 10% 뭘 떼어야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 10%. 항상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녀. 몇 프로? 10%. 그런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독립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쫓아는 다니지만 부가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세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하고 1, 2, 3, 4, 5 나오면 답은 몇 번? 5번. 연결은 맞지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됩니다. 끝. 두 번째. 그럼 이제 기절할 시간 됐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은 하나니까 알겠는데 얘는 왜 두 개냐 이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취득세 때 또 배웁니다. 한번 어려운 거 설명해 드릴게. 등록면허세 때도 또 나와요.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걸 냈어요.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냈어. 하다 보니까 취득세만 내고 등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기 안 하고 팔면은 미등기 전매가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11년도부터는 야, 취득세 거둘 때 등기도 같이 걷자. 따로따로 거두니까 안 되겠다. 한꺼번에 걷자. 그래서 취득세 속에는 항상 취득과 관련된 거와 등기와 관련된 게 포함된 거야. 옛날에는 따로따로였었는데 합쳐서 받다 보니까 합쳐서는 받되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여보세요. 총각이 있어, 처녀가 있어, 성질들 다 더러워, 결혼했어, 성질이 깨끗해져? 그렇지만 그 부부에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남자 거, 여자 거.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취득과 관련된 건 취득세에 포함해서 걷는 거야. 그럼 야,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는 둘로 나눠. 취득과 관련한 등기는 취득세에서 걷고
취득과 무관한 등기는 새로 이름을 만들자. 뭘로? 등록 면허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세, 등기에 관한 건 등록세만 있다가 둘로 이름을 나눈 거야. 야, 등기를 구별해서 취득과 관련이 있다. 그럼 취득세 한꺼번에 걷어. 이름은 취득세로. 그 다음 취득과 관련 없는 등기가 있어.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로 따로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구별이 됐어요. 따라서 취득세 속에는 두 가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한 취득세와 등기에 관한 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이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도 편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따라해봐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즉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이라고 그런 거야. 의미 없어요. 표준세율은 지방세에서 쓰는 세율의 이름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표준세율 속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취득과 관련된 거, 등기와 관련된 게 포함이 있는데, 취득과 관련된 건 과거의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고정이에요. 2%입니다. 몇 프로? 고정. 요 2% 취득과 관련된 세율을 앞으로 배웁니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중과 기준 세율은 순수한 취득과 관련된 세율. 고정이에요. 고정. 몇 프로가 될까요? 2%. 그러면 등기에 관련된 거는 고정이 안 됐어요. 그때 달라요. 그럼 그때 다르다는 건 뭐냐? 표준세율이 그때 달라. 얘는 고정이야. 그럼 등기는 그때 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4%다. 그럼 취득은 항상 고정 몇 프로? 그럼 등기는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할까?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말을 해. 그럼 요건 고정됐으니까 표준세율 빼기 2% 이름 나오겠죠. 아니야, 요거 3%다. 그럼 요건 고정이죠. 얘는 달라지겠죠. 얘는 어떻게 구한다? 시작. 취하고 취프로는 뭐예요? 취프로는 순발력 되게 대단하다. 취하니까 옆에서 이하니까 덩달 취프로. 그리고 나 이걸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 취프로가 뭐예요? 취프로가 표준세율에서 2% 빼주면 나오겠죠. 그럼 몇 프로란 얘기죠? 1%. 얘는 그때 달라. 구별돼요? 그럼 바로 요 놈의 정체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는 등기할 때 안 붙어. 등기할 때는 뭐만 붙어?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야. 등록면허세도 등기니까.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가 붙는다? 10%. 요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붙는다? 20%가 붙는다는 얘기야. 그럼 요게 시험에 이론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땐 이렇게 나오겠죠.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 농어촌 특별세를 물어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정됐죠? 그럼 요거는 2%에 몇 퍼센트? 퍼센트 하니까 그냥 불편해. 프로로 하죠. 2%에 10%야. 농어촌은. 얘가 고정이니까. 근데 지방교육세를 물어볼 땐 얘가 고정이 아니잖아. 그럼 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부터 구하는 공식을 본다면은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20%가 되죠. 말을 너무 빨리 했다. 표준세율에서 2%,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대해서 몇 프로? 20%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노노노. 농어촌을 물어봤다. 2%에 10%. 고정이니까. 지방교육세는 얘부터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표준세율에서 죄송합니다. 이 기침은 난 맨날 하던 거야. 신경 쓰지 마라.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대해서 20%가 바로 지방교육세란 얘기죠.
말 이해 가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교재 나온 걸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박스, 독립세, 밑에 취득세 나왔죠? 자, 거기에 별 표시가 2개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밑줄,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 보세요. 얘는 요 고정돼 있죠? 그럼 2%에 몇 프로? 그래서 거기에 2%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 10%. 의미 이해 가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얘는 얘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출발할까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에 대해서 몇 프로? 20%가 된다는 것. 2가지 말뜻 이해 가요? 아니야? 자신 없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왜 취득세는 2개가 중복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격이 2개가 있으니까 2개 나오는 거야. 취득에 대해서 뭘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거고, 등기에 대해선 등록면허세와 똑같은 거야. 등기에 대해선 뭐가 붙어야 된다?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이놈에 대해서 얘도 붙고 얘도 붙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공부할 게 있어. 그런데 주택은 앞으로 배울게요. 먹고 자는 건물, 주택과 농사 짓는 땅, 농지에 대해서 세법은 혜택을 많이 줘요. 주택이라는 게 요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올해 한 번 더 할게요. 계산까지 다 해줄 거예요. 주택은 3가지가 나오는데 가액에 따라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따로따로 해요. 해보죠.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첫날은 이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5월 달이라서 여러분 처음 오는 분 시간을 단축하자 이게야. 오늘 힘들지만 오늘만 잘 지나가면 앞으로 편해.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요거 취득세 때 또 배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럼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됐어요. 했다가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일단 1, 2, 3으로 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 속에는 성격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취득은 2% 고정이었었죠.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얘를 2% 하면 나머지 마이너스 나오잖아. 주택은 반반씩입니다. 어떻게 돼요? 반반씩. 그러니까 요게 표준세율이야. 표준세율이 1%면 0.5%, 0.5% 반반씩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셔? 그럼 요거에 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10%. 요거에 대해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인데 얘는 50%라는 게 고정이 돼 있죠. 1%의 반이니까 몇 프로?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자신들이 없어. 1%의 반. 거봐. 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확 줄어. 여기야. 이제 제일 줄어들었어. 자신이 없대. 지금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1%의 반이면 0.5%야. 그럼 고정이죠. 그럼 얘를 물어볼 때 고정이면 농어촌 특별세는 0.5%의 10%. 오케이? 또는 50%의 10% 이래 되겠죠. 얘도 요번엔 고정이 돼 있죠. 등기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 0.5%의 그렇죠. 또는 50%의 20%가 된다는 얘기야. 고정이니까. 오케이? 불안하죠? 그럼 요것도 똑같아요. 3%다 표준세율이. 그럼 취득과 등기가 있는데 취득이 50%니까 몇 프로? 1.5%. 3%의 반이 왜 1.5%인지 절대로 질문하면 안 돼. 밤새 3%의 반이니까 1.5% 나오잖아. 그럼 농어촌을 물어봤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택은 다 고정이죠. 그럼 어떡할까요? 1.5% 곱하기 10%. 지방교육세는 20%죠. 요거는 1.5% 곱하기 20%. 고정이니까.
주택은 세율이 반반이에요. 나머지는 취득은 고정 몇 프로? 2%. 등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럼 요게 개정이 됐는데 9억 이하라는 건 6억 초과 9억 이하는 2%였다가 이것이 100만 원 단위별로 세율을 구해야 돼. 요거 개정된 거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 오늘 할 거예요. 안 했던 것을. 자, 다시 한번. 주택은 세율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2, 3%였다가 요것만 중간에 게 개정이 됐어. 그럼 중간에 거 개정은 어떻게 됐느냐? 공식이 있어요. 공식. 취득 가액에다가 2를 곱해줘. 몇을 곱해줘요? 그런 다음 3억으로 나눠줘. 슬슬 기절해. 여기에서 3을 빼줘. 그런 다음 100으로 나눠줘. 그러는 게 취득세 세율이에요. 못하겠어? 못하겠어? 이거는 처음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딱 3번만 설명드리면 도사돼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 자, 어떻게 되느냐? 취득가액은 6억까지는 1%죠? 6억 초과 9억까지는 구하는 거죠? 그럼 몇 억을 구해볼까? 7억을 구해보자. 7억. 네? 7억이다 그러면 7억 곱하기 얼마 해줘요? 노 2 곱하기부터 해야 되니까 7억에 1, 자 침착해요. 아주 쉬워요. 7억에 2를 곱하면 얼마야? 14억. 여기서 얼마를 나눠줘? 3억을 나눠주는 거지 3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 4, 12, 3, 6, 18 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원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거든요. 넷째 자리까지만 내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빼기 얼마야? 3 하면은 1.6666 나오잖아. 여기서 100분율 하려면 나누기 100.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이다 그러면 0.01666 이렇게 나오죠. 에? 다섯째 짜리니까 여기서 반올림하면 돼. 그럼 0.0167이 되죠. 이걸 퍼센트로 만들면은 1.67%란 얘기야. 이해 가요? 많이 힘들죠? 여보세요? 이거 힘들면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해. 8억이다. 8억에 2를 곱하면 얼마? 16억. 그렇죠. 나누기 3억 하면 3, 5, 15, 3, 3, 9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빼기 3 하면 2.3333 나오죠. 나누기 100을 해요. 100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0.02333 나오죠. 여기 다섯 번째에서 반응을 맞아. 그럼 0.0233 나오죠. 100분율화 퍼센트로 고치면 여기에서 2.33%가 나온다는 얘기. 이해 가요? 그래서 올해 5, 6월 달 강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무조건 다 해주는 거야. 이게 쉽든 어렵든 이제 막 부닥쳐야 되는 게. 기절을 하든. 이해 가셔? 너너 아까 약속이 3개는 한다고 그랬잖아. 9억 해봅시다. 9억. 9억이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몇 프로 나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사실 소수가 나오면 막 헷갈리고 그러죠. 뭐가 내요? 성인이 이거 계산해야지. 9억 곱하기 2는 얼마?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저 친구 청소하기 힘든데. 증거를 없애야 돼. 증거를 없애야 돼. 그러면 18억이 나오죠. 나누기 3이 아니라 3억이죠. 36. 그럼 6이 나오는 거야. 6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빼기 3. 그럼 3이죠. 100분율 하면은 0.03이죠.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몇 프로? 3%. 그래서 3% 나온 거예요. 이해 가셔? 원래 3개가 정석인데 3개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럼 6억으로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럼 6억 곱하기 2는 얼마? 12억.
나누기 얼마? 3억. 그럼 얼마? 4. 빼기 3 얼마? 1. 그럼 0.01. 몇 퍼센트? 1%.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해야 돼요? 진짜 이해는 가요? 아니, 저기 계신 분들은 눈동자가 흔들렸어. 그럼 어차피 여러분 괴롭힐 바에는 끝장을 내봅시다. 이번에는 7억 5천 해보죠. 7억 5천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불행을 자초해요. 7억 5천에 2다 그러면 2, 7이 14. 15억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 3억. 그럼 얼마? 5억. 오케이 나와요? 5억에서 5. 누가 5억 그랬어? 나까지 헷갈리게 들어. 5에서 3을 빼면 얼마? 2에서 나누기 100 하면은 0.02. 몇 퍼센트? 그래서 과거의 2%가 7억 5천이야. 왜 7억 5천이 2%가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개정됐네요. 6억 초과니까 7, 8, 9억 3억이죠. 3억의 반이면 얼마? 3억의 반. 그래서 6억에 1억 5천 들려서 7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2%하고 얘보다 싸면 2%보다 낮고 비싸면 2%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정된 취지야.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이렇게 다 붙여서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좀 낫지 않아요? 그럼 아까 이러다가 한 서너 번 하면 계산 문제는 세법 쉬운 거니까. 요 계산 문제는 올해 개정이 됐지만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할 때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린 거. 개정된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기에 박스를 보면은 취득세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주택 나와 있죠? 주택 유상 취득 시는 표준 세율의 몇 프로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지금 지방교육세 물어보는 거니까 몇 프로 곱해주면 된다? 20% 곱해주면 된다. 지방교육세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지방교육세는 50%에 대해서 몇 프로? 20%가 되더라. 끝.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자.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조세 중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감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일부 면제해 주는 걸 감면이라고 얘기해줘. 우리끼리는 깎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외우지 말고요. 5개 조세 중에서 깎아주는 제도는 뭐냐? 세법이 성격이 되게 유치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깎아주는 건 생색만 내는데 절대로 여러 번 걷는 건 깎아주는 제도가 없어. 한 번일 때만 깎아주는 거야. 한 번이니까. 자, 취득세 사올 때 몇 번 걷어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 거야. 등기도 몇 번 하는 거야? 한 번 깎아줘. 재산세는 한 번 내요? 매년 내요? 매년 내는 거니까 깎아주는 제도 있다 없다? 그 다음 종부세 한 번 내요? 매년 내요? 깎아주는 제도 있다 없다? 없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몇 번 내요? 한 번. 깎아주는 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팔고, 양도소득세만 감면제도가 있다. 사고, 팔 때 한 번이니까.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인데 깎아주면 내년도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법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세금은 많이 걷겠다는 뜻이야. 깎아주는 제도는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감면해 줄 때 또 세법이 치졸한 거 깎아줄게 끝.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꼭 깎아주면 도로 20%를 뺐습니다. 줬다 뺏어요. 몇 프로? 20%. 어디에 쓴다고 뺐느냐? 농어촌 특별세로. 농어촌 특별세로 20% 다시 뺏는다는 거. 그래서 박스 오른쪽에 보면은 자, 감면세액 박스 나와 있죠? 감면세액은 3가지 조세만 나옵니다. 어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깎아주면은 20% 도로 뺐습니다.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 특별세. 독립세와 부가세 개념 이해가요?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는데 그때는 문이 여기 아니라 저 뒤에 있어요. 한참 걸려. 그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새로운 분인가 봐. 앞에 분한테 물어봐요. 부가세가 뭐예요? 그게 들려. 부가세가 뭐예요? 그럼 좀 생각했다가 대답이라도 하면 좋지. 가는데 숨도 안 쉬고 들려요. 부가세가 뭐예요? 예, 부가가치세 줄임말이에요. 나가는데 10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빨리 들어가서 저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부가가치세랑 다른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조세, 세금의 일종이지만 부가세는 세금의 성격에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한 사람 누군지 아니까 뒤에 들리니까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척하고 내 눈을 빤히 쳐다봐요. 그때 소름 끼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대답했다는 자체가 내가 무서운 거예요. 좀 생각하고 글쎄 그 부가가치세 줄임말이 아닐까요? 이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숨도 안 쉬고 줄임말이에요. 물론 지금 사회에서 TV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시험 문제 볼 때는 부가세라는 건 세금이 아니에요. 쫓아다닌다는 세금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란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밖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만 알면 되겠죠. 해보자. 부가세. 쫓아다니는 세금.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7번 밑줄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두 번에 나눠내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5월 달에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 있나요? 전 4일날 신고했습니다. 잘못 갔어요. 그때 가니까 세무서가 난리가 났어. 그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지원금 그 받으러 카드 받으러 오는 분이 쭉 서 있어. 100여 명이. 그래갖고 내가 신고를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세무서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두 군데 수입을 더블로 잡아놨어. 그러니까 고금액하고 이건 수정이 안 된대요. 그렇다 따로 금액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을 좀 넉넉히 받게끔 올려놨죠. 왜 쳐다보는데? 여러분도 그 하는 것들 항상 해봐요. 재밌어요.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들어가 보면 다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 홈택스 들어가거나 위택스 들어가면 우리가 다 프로그램 계산 다 해치가. 거기에 보면은 맨 밑에 우리가 분납세액 이렇게 나와요. 분할납부한 금액. 신청서에 나왔어. 그럼 나 이걸 나눠내겠다는 뜻.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 요거 한번 해봐요. 쏠쏠합니다. 그래서 좀 세액공제 좀 환급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자식분들한테 어떻게 삼겹살도 사다 주면 좋다고 그러잖아. 우리 엄마 최고라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세금이 제일 아까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몇몇 분은 표정이 지금 그래서 이따가 한번 졸릴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풍속도가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몰표가 쏟아진 다음에 눈치 보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릴까? 표정이 난 부동산도 없는데 이런 뭐 할 말 없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그럼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두 번에 나눠내는데 분납제도는 세 가지뿐이 없어. 첫째 뭐가 있느냐? 재산세. 두 번에 나눠내요. 조건이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만. 요게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다. 올해 25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한 번쯤은 주어지겠죠. 그리고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재산세 얼마? 250만 원. 그럼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요거 잘 보세요. 분납을 할 때는 항상 기준 금액을 계산하는 게 포인트야. 기준 금액은 뭐냐? 250만 원 초과돼야 분납이죠.
그럼 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곱빼기 250이다. 그럼 곱빼기가 얼마? 500.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항상 곱빼기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 얼마네요? 250만 원. 그럼 초과액은 나중에 내죠. 몇 개월 이내? 알아둘 것, 나중에 내는 세금을 분납세액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는 세금이야. 처음 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는 거.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분납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150만 원이 분납세액이야.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4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빨리 물어봤지? 침착하게. 내 이럴 줄 알고 물을 갖고 왔어요. 이게 시험의 분납세액이 뭐 250만 원 초과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400만 원일 경우에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50만 원.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분납세액은 처음에 내는 거라고 그랬죠? 네네. 오늘 아주 물을 완전히 먹이는데 나를. 이게 시험 문제 과거에도 나왔어요. 분납세액은 나중에 내는 세금을 분납이라고 그러는 거야. 처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하면은 반반 50% 내는 거예요. 이해 가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또 하나 보죠.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하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50만 원 초과니까 기준금액 계산할 때는 요거의 곱빼기 얼마?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재산세랑. 이해 가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분납하려면은 1000만 원 초과해야 돼. 얼마? 1000만 원 초과돼야 돼요. 양도는 목돈이 생기니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면 요 기준금액은 요거의 곱빼기 얼마? 그렇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초과. 이해 가세요? 3, 4월 달에 절대 지금 이렇게 설명 안 해줬어. 나중에 했죠. 오늘은 다 하는 거예요. 정신없어. 이거 이따 계산 문제 또 나올 거예요. 2천만 원이 하면은 얼마 먼저 내? 1000만 원.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문제 또 들어가야죠. 1600만 원인 경우엔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겁먹었어. 미치겠어. 600만 원. 지금 내가 1600만 원 나온 게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16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2천만 원 초과하면 반반 50% 되겠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 초과다 그러면 500만 원 갖고 계산하면 돼. 시험 문제가. 10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얼마?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말 이해 가시겠어요? No.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동그라미 물납 나와 있죠? 요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